오늘 그래도 안녕하세요. 현물에서 코인이 조금 많이 반등을 해줘가지고 조금 기분 좋게 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9시가 됐는데, 1분 있다가 텔레그램 그 시그널 오는 것만 하고 저희 수업을 해도 될까요? 오늘 근데 트레이딩 하시기는 조금 괜찮으셨죠? 저녁쯤에 시바진 오고 할 것도 많았고, 수익이 조금 시그널대로만 하셨으면은 수익이 조금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괜찮았어요.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지되는데. 아니, 지금, 텔레그램 시그널이, 숏 두 개가 오긴 왔네요. 네, 샷 두 개. 음. 아직 뭐 그닥 그렇게 변동이 있는 건 아닌데 계속 롱이 오다가 숏 두 개가 오고 다음 시간에 숏이 또 몇 개씩 더 오면 살짝살짝 시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 텔레그램 알람을 조금 시장 추세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면 초보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그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김의원님, 네, 제가 호스트 문소영인데요. 네네. 지금 제가 여기 오키나와에서 숙소에서 지금 이거 줌을 켰는데 뭔가 전송이 이게 지금 네트워크가 원활하지가 못해가지고 괜찮나요? 끊기고 이런 거 없나요? 혹시 우리 대표님들 줌이 끊기나요? 아니요, 네, 괜찮은데요? 끊겨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우선 제가 그냥 호스트를 김선미 아이오님한테 드리고 저를 공동 호스트를 해주실래요? 그렇게라도 한번 해볼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그래요? 호스트 만들기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저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그러면 제 이름을 클릭하시면, 네, 잠깐만요. 제가 호스트를 해드렸고, 제 이름 클릭하시면 거기 공동 호스트 나오나요? 잠시만요. 네. 점 세 개를 누르는 거. 호스트 만들기, 공동 호스트 만들기 네, 누르면 공동 된다는 호스트. 네, 거죠? 공동 호스트를 주시고, 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선 해보시고, 네. 네, 이렇게 하면 될란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우선 알겠어요. 네, 수고하세요. 네. 만약에 대표님들 끊기거나 하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갑자기 이게 안 되네. 모의고사 이걸, 출제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거를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민호가 혜진에게 지지 자리에 롱으로 포지션을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지가 무너지더니 마이너스가 났어요. 혜진이는 괜히 민호를 믿었다며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직접 공부를 해서 수익을 내기로 했습니다. 과연 지지와 저항은 무엇일까요? 지지와 저항은 바뀌나요?
자, 지지란 코인 가격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매수 세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더 이상 어느 가격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내려가지 않는 거를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엄청난 하락이 있었지만 7만 8K 정도 내려가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거기에서 누군가가 매수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서는 더 이상 못 내려가게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매수 세력이 많아지는 자리들, 를 지지라고 하고요. 저항은 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게끔 여기에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싸게 산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팔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이 가격이 오면 많이 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7만 8천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지만 9만 2천에서 잘 못 올라가고 그 자리에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자리에서 미리 샀던 사람들이, 미리 샀던 세력들이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못 뚫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수 세력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를 지지, 그래서 못 뚫는다, 아래로 못 내려간다. 그러니까 매수 세력보다 매도 세력이 많은 자리가 저항. 그래서 못 올라간다, 가격이. 파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저항이라고 하고요. 요 저항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 요 자리가 다시 지지가 되고, 지지 자리를 뚫고 하락 돌파를 하게 되면 요 자리가 다시, 그러니까 요 자리가 다시 저항 자리가 되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역할 반전을 해요. 역할 반전을 하기 때문에 변덕장이라고도 라는 별명도 있거든요. 지지선이 깨지고 가격이 더욱 하락하면 현재의 지지선은 저항선이 되고 현재 떨어진 코인 가격이 지지선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저항선을 뚫고 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현재의 저항선은 새로운 지지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프리미엄 차트 기능 8가지 중에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기능을 고르세요. 프리미엄 차트 8가지 기능 중에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딱 한 가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지지와 저항을 가리키는 8가지 기능은 고야 라인이 있고요. 3MA도 있고 BB도 있고 트렌드선도 있고 SR도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가 다 지지와 저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야 라인은 무엇일까요? 고야 라인은 5년간 모든 코인을 분석한 결과 1시간 본 기준 가장 많은 지지와 저항을 맞은 기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고야 라인을 두고 캔들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반등하고 아니면 하락하고 해서 나타나는 그 자리가 고야 라인인 거예요. 자, 고야 라인이 꺾여가지고 코인들이 상승하고 있대요. 그러면, 고야 라인이 꺾여서 상향하고 있는데 코인들의 가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당연히 고야 라인이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꺾여서 올라가면 당연히 코인 가격은 올라간다죠. 올라간다. 근데 요런 추세를 뭐라고 하냐면 상승 추세라고 하고요. 상승 추세는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저점이 점점 높아가는 걸 상승 추세라고 해요. 그렇다면 고야 라인이 꺾여서 하향하고 있대요. 그러면 각 코인들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코인들의 가격은 당연히 고야 라인이 행보하고 있다가 꺾여서 내려가면 당연히 코인들의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하락 추세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하락 추세는 고점과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걸 하락 추세라고 해요. 고야 라인이 6번 문제, 고야 라인이 어느 방향에도 치우치지 않고 거의 일자로 흐르고 있습니다. 코인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고야 라인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지도 않고 이렇게 일자로 흐르고 있다는 거는 가격이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지지 가격과 저항 가격이
거의 비슷한 가격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바이 1에서 셀 1까지만 거의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린 행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행보는 과연 어떤 걸까? 행보는 같은 자리에서 5일 이상 머물면 행보라고 정의를 한대요. 제가 왜 행보를 얘기를 하냐면 행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행보하는 자리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행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5시간이 우리는 5시간 1시간 보기니까 5시간 동안 머물러도 행보라고 할 수 있겠죠. 행보는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행위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그리고 행보가 길어지면 상승 또한 하락을 하는데 한 방향의 에너지가 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긴 행보 끝에 급등하는 코인이나 급락하는 코인들이 있고 불장이 시장할 때도 보통 긴 행보 끝에 나온 상승을 하면서 불장이 이제 열어지는 거죠. 행보 중에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정상적이에요. 증가한다면 숨겨진 의미나 세력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 돼요. 행보 중에는 캔들이 대표님들도 보시면 보통 때는 캔들이 되게 큰데 상승이나 하락일 때는 캔들 길이가 되게 커지잖아요. 근데 행보 때는 거래량이 줄면서 캔들이 되게 작아지는 모습들을 보일 거예요. 이때 이상하게도 거래량이 늘어나는 캔들이 커지는 행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세력들이 많이 매집하고 있구나. 얘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 좀 많이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보 자리를 넘어서서 상승을 하면 지지 기능을 해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그 가격으로 코인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상승하면 당연히 그 자리는 지지 자리가 되는 거고 행보 자리를 이탈해서 하락하면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 가격으로 코인을 샀다면 당연히 하락하는 자리가 저항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야 프로그램에서 상승한다고 알려지는 시그널은 무엇입니까? L1, L2, L3가 고야 프로그램에서는 상승한다는 시그널이에요. 요것들은 캔들 뒤에, 그러니까 시그널 뒤에 L 뒤에 1, 2, 3가 붙은 숫자가 붙은 거는 저희한테 깜빡깜빡거리는 시그널들이잖아요. 깜빡깜빡거리는 시그널들만 저희는 따라서 매도를, 숏과 롱을 할 거예요. 근데 L1이 추세 전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L1이나 S1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정한 L2, L3, 진정한 L1이 나오면 S2, S3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다시 S1이 나오면 L2나 L3가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L1이 나와서 똑같이 쭉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다른 시그널이 나왔을 때 더 강력한 시그널로 인정해 주시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들을 잘 보시면 L1이 나오고 한두 시간 있다가 S3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반대로 S1이 나왔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L2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갑자기 밤에 트럼프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죠. 솔라나 리플과 에이다를 자기 미국 긴축 자산 거기 코인에 넣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갑자기 모든 코인들이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근데 거기서 보시면 XRP 코인 그래프를 보시면은 S1이 나오고 S1이 나오고 갑자기 L2로 바뀌면서 완전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S1이 나와서 추세 전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시그널이 반대 시그널이 나올 때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추세 전환이 나오는 L1, S1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고야 프로그램에서 하락한다고 알려지는 시그널은 무엇입니까? S1 추세 전환, S2, S3는 떨어진다는 시그널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고야 프로그램에서 거래량을 많이 가지고 올라가는 캔들을 장대 양봉이라고 합니다. 장대 양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가지고 올라가는 캔들은 어떤 식으로 글자가 표현되나요? 고야 프로그램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근데 장대 양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가지고 올라가는 캔들에는 LB라는 글자가 붙죠. L은 올라간다, B는 거래량, 이 두 개를 합치면 거래량을 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번 문제는 반대죠.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장대 음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가지고 떨어질 때 나타나는 글자가 SB예요. LB나 SB가 깜빡이진 않잖아요. 저희가 씨바진 오고 할 때는 항상 깜빡이는 시그널을 보고 롱숏을 결정하시면 되고요. LB, SB는 그에 따른 부수적인 캔들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비트코인이 급작스러운 상승과 하락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모양은 무엇입니까? 요 근래에 되게 많이 봤죠.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는데 요 근래 로켓이 너무 자주 나타나가지고 우리 변동성 때문에 조금 힘들게 하긴 했지만 비트코인의 갑작스러운 상승과 하락일 때만 로켓이 나타나요. 솔라나가 급락했다고 모든 코인들에게 로켓을 표현해주진 않거든요. 비트가 상승과 급격스러운 상승과 하락을 했으니 다른 코인들을 투자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라고 로켓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야 프리미엄 차트 2번 기능은 3MA라고 해요. 3MA는 무엇입니까? 3MA는 이동평균선이에요. 7시간, 20시간, 60시간 동안에 코인 평균값을 이은 선이에요. 그래서 7시간 이은 선은 흰색 선으로 표현이 되고요. 20시간 동안 낸 평균값을 나타나는 선은 노란색으로 표현이 돼요. 60시간 동안 낸 평균을 나타내는 값은 빨간색으로 나타나죠. 지금 여기 보면 빨강색, 노란색, 흰색이 있죠. 이건 역배열이죠. 여기 당연히 여기 S3가 나타나 있으니 역배열이겠죠. 자, 3MA 13번 문제 3MA 정배열은 무엇이며 정배열일 때 코인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정배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근데 3MA에서 정배열은 흰색이 가장 캔들에 가깝게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그 다음이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흰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이 순서대로 있을 때가 정배열이고 정배열일 때는 고야가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요. 캔들 값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7개의 평균 값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7개의 평균 값이 올라가면서 흰색 선도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올라가고 그 다음 노란색도 쳐들고 올라가고 빨간색도 쳐들고 이렇게 쫙 올라갈 때 요때는 우리가 숏을 하더라도 얼른 반대로 롱을 거셔야 돼요. 이렇게 흰색, 노란색, 빨간색이 됐다. 근데도 계속 숏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진짜 지옥 가는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봤을 때 골든 크로스가 됐구나 생각하실 때는 얼른 롱 포지션을 취하셔야 되고 현물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시면 큰일 나요. 자, 14번 문제 3MA 역배열은 무엇이며 역배열일 때 코인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역배열은 이 정배열과 반대겠죠. 자, 흰색이 캔들이 급격하게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흰색 평균 값들도 급격하게 줄어들었겠죠. 그러면서 흰색이 확 꺾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꺾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꺾이죠.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 됐을 때가 역배열이에요. 자,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고야가 꺾이면서 칠선이 꺾이면서 요렇게 이런 모양들을 내가 발견했다면 3M을 딱 켰을 때 요 모양들을 발견했다면 아 진정한 S3로 바뀌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아무리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더라도 요 닭발 같은 모양만 발견이 됐다면은 얼른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포지션을 변경하시거나 현물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7 이평선 숫자가 고야 프리미엄 차트에선 어떻게 해석되나요? 자, 우리 차트는 1시간 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시간의 평균 값을 7 이평선 흰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7 이평선이 내려가고 22평선이 올라가며 교차하는 것을 보고 연주가 수익이 났대요. 코인 가격은 어떻게 되어서 수익이 났을까요? 내려가서 소수로 당연히 수익이 났겠죠. 자, 7 이평선이 이렇게 교차돼서 내려가요. 노란색과 교차돼서. 노란색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역배열이 되는 거잖아요. 빨강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역배열이 되면서 고약값과 3, S2까지 뜨면서 완전히 고약 밑으로 뚝 빠져버리죠.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즉시 우리는 이제 숏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롱을 가지고 있다가는 큰일 나니까 정말 손절하시고 이건 정말 별표 100만 개를 하셔도 잊어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배열이 시작되면 코인은 언제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7선이 평행이 되지 않는 이상, 행보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섣불리 다시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은 진짜 버리시고 시그널대로 하셔야 됩니다. 22평선이 내려가고 7 이평선이 올라가며 교차했대요. 아까와 반대죠. 7 이평선이 올라가고 22평선은 내려왔대요. 그랬더니 캔들들이 7 이평선 위에 이렇게 나란히 생기게 되죠. 이게 코인 값들이 올라가면서 7 이평선 7개의 시간의 평균 값들이 점점 올라가면서 7 이평선이 이렇게 고개를 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정배열이 되면서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고야 라인이 확 꺾여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가장 먼저 지지 저항 자리를 만드는 이평선은 무엇입니까? 자, 고야 라인이 여기서 확 꺾여서 올라갔어요. 확 꺾여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캔들의 가격이, 코인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계속 말한 것처럼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의 평균값이 7개의 평균값이 생기는 게 7 이평선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캔들에 가장 가까운 흰색 선이 7 이평선이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기능 BB라인은 무엇이며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그 3번 기능을 딱 눌러보면 이렇게 BB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BB라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볼린저 밴드는 코인 가격 코인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중심이 되는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일정한 표준 편차 범위만큼 설정한 그래프래요. 그러니까 95% 이상이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놀기를 원한대요. 그럼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나가면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올라오는 습성이 있는 게 BB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말을 하는 거니까 심하게 행보일 때는 볼린저 밴드에 어느 정도 간격만 있으면 볼린저 밴드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트렌드선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트렌드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트렌드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상승과 하락, 행보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추세선이며 추세 이탈 시 강한 방향성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흰색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올라가는 추세를 가리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안에 노란색 추세선도 하나 있죠. 이 추세선은 행보를 한대요. 올라가다가 트렌드선을 맞고 이제 이렇게 빠지고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트렌드선도 이렇게 행보가 되면서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뀔 수도 있겠죠. 노란색 트렌드선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흰색 트렌드선이 움직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시간의 평균값을 보시면 돼요. 트렌드선, 흰색은 큰 트렌드선, 흰색은 100시간 동안의 그 평균값으로 이어진 거고요.
작은 노란 트렌드는 52시간 동안 얘네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체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시간 동안을 체크를 해봤더니 올라가는 방향이지만 52시간 동안 체크를 했더니 올라가는 방향에서 살짝 꺾이는 방향으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다음 추세는 노란색 추세선 따라 행보였다가 노란색 트렌드선이 하락으로 바뀌면 하락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한옥이와 유정이가 기찬이에게 물어봤습니다. SR은 무슨 의미일까요? SR은 서포트랑 레지던트 약자로 지지와 저항을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을 말을 하는 거고요. 수진이가 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셀 1, 2, 3, 4, 5가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저항이겠죠. 근데 셀 1, 2 띄우고 3, 4 띄우고 6 띄우고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셀이 1, 2, 3, 4, 5, 6가 각 다 뭉쳐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를 할까요? 행보 때나 약간의 상승일 때는 강력한 저항을 말하는 게 셀 1, 2, 3, 셀 2, 3, 4 이렇게 뭉쳐 다니는 거거든요. 행보 때. 근데 상승 추세를 보시면 요 근래 대표님들 잘 보시면 요 근래는 아니 셀 1, 2, 3가 너무 잘 뚫리지 않았어요? 바이 1, 2, 3가 너무 잘 뚫려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나요? 상승 추세를 알려줄 때는 셀 1, 2, 3, 4, 5, 6, 6개가 뭉쳐 다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때는 어김없이 3MA를 켜보면 정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셀들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깨질 때는 상승 추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섣불리 숏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 언제 숏이 들어가야 되냐? 그때는 스마트 차트에서 셀 6에서 S가 떴을 때 위에서 스마트 차트에서 S가 뜨고 RSI 신호까지 S가 떴을 때 A 패턴일 때는 들어가셔도 되겠지만 그게 뜨지 않는 이상은 절대 숏을 치시면 안 됩니다. 지은이와 아연이는 바이가 궁금하대요. 반대의 문제죠. 바이 1, 2, 3, 4, 5, 6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지지예요. 근데 도윤이와 서연이는 바이 1, 2, 3, 4, 5, 6가 뭉쳐있는 거 보고 깨달았대요. 어떤 힘이 강해진 걸까요? 행보 때나 약간의 하락일 때는 강력한 지지로 얘네들이 사용되지만 같이 많이 뭉쳐 다닐 때는 하락 추세를 알려주는 거예요. 추세가 완전히 하락으로 바뀌었어요.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 금액들이 계속 내려가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청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때는 분명히 역배열일 거예요. 역배열이기 때문에 3M을 켜봤을 때 역배열이면은 얼른 반대 포지션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셀 또는 바이6는 프리미엄 차트에서 어떤 가격을 표시하는 걸까요? 셀 6랑 바이 6는 한 달 동안 프리미엄 차트에 가장 저점과 가장 고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6가 깨졌다는 건 한 달 동안 가장 높았던 고점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달 안에, 3달 안에라도 셀들이 그때도 저항들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저항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이 깨졌다는 거는 완전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는 거고 바이 6가 깨졌다는 건 완전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민호는 매일 시바진 5고를 외칩니다. 시바진 5고는 무슨 의미입니까?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어디서? 고야 라인에서. 시바진 5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C바지 로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그널이 바뀌면이에요. 시그널이 바뀌어서 그 시그널이 바뀌지 않는 동안에는 고야 라인에서 계속 진입을 하자 이 의미예요. 혜진이는 위트숏 하트롱을 발견하고 매우 기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 요즘에는 위트숏 하트롱 잘 안 하죠. 그래서 스마트 차트에서 트렌드 상단에 부딪히면서 S가 떴을 때 그때는 우리가 숏을 하시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차트에서 알람이 트렌드선 하단에서 롱이 떴을 때, 바이에서 롱이 떴을 때, 그러면 RSI도 롱 뜨고 트렌드선 하단에서도 롱 떴을 때, 그때는 저희가 롱을 숏 S2임에도 불구하고 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는 거죠. 스마트 차트 알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는 게 있는데 분명히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S2인데 스마트 차트에서는 롱이라는 그 시그널을 줬어요. 그럼 너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잘 보시면 엄청 하락장이었다가 갑자기 그 프리미엄 차트에서 LB가 뜨고 바이6에서 롱이 뜬 거란 말이에요. 스마트 차트가 롱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걸 보여준 거예요. 예전에 스마트 알람이 없거나 스마트 차트가 없었을 때는 우린 여기서도 사실 무서워서 롱을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S2고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시그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스마트 차트에서 S2임에 불구하고 프리미엄 차트 S2가 분명히 있는데 스마트 차트 알람이 롱이 떴다. 바이6에서 그것도 아니면 LB가 떴을 때 L이 떴다. 그거는 이제 올라갑니다 라고 우리한테 여기가 진짜 지지였어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A 패턴일 때 스마트 차트가 A 패턴일 때는 반대 시그널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롱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RSI 신호는 무엇입니까? RSI 지표란 상대 강도 지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코인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측정하여서 가매수 또는 가매도 구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RSI 신호에서 L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코인 가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RSI 신호에서 L이 뜬다는 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 차트에서는 L은 무조건 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RSI 신호에서 L이 떴다는 것도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코인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죠. RSI 신호에서 S 의미는 무엇입니까? 코인 가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러니까 RSI 신호에서 S는 우리 차트에서 떨어진다는 의미하죠. S는 떨어진다를 의미하니까 당연히 코인 가격도 떨어지겠죠. 가매수 구간에서 매도세가 들어와서 코인 가격이 내려가요. 그쵸? 여기는 올라온 곳에는 가매수 구간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서 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많이 팔겠죠. 가매수 구간에서는. 그러면 팔다가 보면 너무 많이 팔아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다렸더니 가격이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 빠진 만큼 가격이 떨어졌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싸게 살려고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겠죠. 그때 가매도 구간에 L이 뜨면 움푹 파인 곳에 L이 뜨면 가격이 생각보다 추세가 조금 더 길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기현이가 고민을 하고 있대요. L2가 진행되고 있고, 고야 라인 위에 캔들이 있는 상태에서 RSI 신호가 S가 떴습니다. 고야 라인 기준으로 캔들과 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캔들과 가격이 내려오겠죠. 자, RSI, 그러니까
고야 라인 위에 L2가 떴어요. 이렇게. L2가 고야 라인 위에 이렇게 떴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선 들어갈 수가 없죠. L2가 떴는데 고야 라인 너무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RSI가 S가 떴대요. 아, 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사람들이 팔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팔았냐? 고야 라인까지 판 거예요. 고야 라인 그 가격까지 팔다 보니까 아, 이제는 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네 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보이죠. 그러니까 L2가 뜨고 RSI 시그널 S가 뜨면 많이 올라갔으니 다시 고야 라인 맞으로 내려온다. S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차트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S가 뜨면 내려온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용준이가 한숨을 쉽니다. L2가 뜨고 고야 라인 위에 캔들이 있습니다. RSI 신호가 L이 뜨고 고야 라인 기준으로 캔들 위치와 코인 가격은 어떻게 변합니까? 반대죠. L2가 뜨고 고야 라인 위에 있는데 여기 L이 떴어요. RSI L이 떴어요. S는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L은 당연히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야 라인 위에 있을 때 L이 뜨면 힘이 더 강해져요. 왜냐하면 매수세가 들어온 상태에서 매수가 한 번 더 들어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점점점 올라가더니 더 아까보다 더 많은 상승을 하게 되죠. L2와 L이 만났을 때는 생각보다 행보가 아닌 이상은 많이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캔들과 가격이 올라간다. 자, L2가 뜨고 LB가 생기고 RSI 신호까지 L이 떴습니다. 은숙이가 미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평선의 위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또는 어떻게 변할까요? 자, L2가 떴대요. L2가 떴다는 거는 우리 차트에서 뭐예요?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LB가 떴대요. LB는 뭐예요? L은 올라간다. B는 거래량. 거래량을 많이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RSI 신호까지 L이 떴대요. 이것도 L이네? 올라간다잖아요. 우리 차트에서 말하는 올라간다 세 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애들이 힘이 세 개나 합쳐졌으니까. 그랬더니 미자에게 은숙이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야, 이평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야,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평선 값들도 올라가기 때문에 정배열로 바뀌겠지. 그죠? 역배열의 빨강색, 노란색, 흰색이었던 애들이 L2와 LB와 RSI L까지 만나면서 정배열로 바뀌는 거예요. 요렇게 흰색, 노란색, 빨강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신호들이 몽땅 내가 보고 있는 차트에 나타나 있다고 하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여기에서 스마트 차트까지 L을 띄웠다고 하면 얘는 진짜 많이 올라가겠죠. 요때는 우리는 롱 포지션으로 수익을 드시면 되세요. 자, 건희가 말합니다. S2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고야 라인 아래 캔들이 있고 RSI 신호가 S가 떴대요. 고야 라인 기준으로 캔들과 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S2가 뜨고 RSI S가 떴대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S2가 뜨면 떨어진다. 근데 S가 뜨면 S도 떨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고야 아래로 더 떨어지겠죠. 떨어진 상태에서 S를 만나면서 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고야 라인에 붙어있던 캔들이 RSI S를 만나면서 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1번 문제 S2가 깜빡이고 있고 고야 라인 아래에 캔들이 있대요. RSI 신호가 L이 떴습니다. 고야 라인 기준으로 캔들과 코인 가격의 변화를 현아가 말합니다. 캔들이 고야 라인 가까이 올라가고 코인 가격도 오른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S2가 깜빡이고 RSI 신호가 L이 떴대요. 여기는 S2가 깜빡이고 RSI L이 떴대요. 아까는 S가 떴잖아요. L이 떴대요. 그랬더니 고야에서 멀어져 있던 캔들들이 고야 가까이로 가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처음 하시는 대표님들이 깜빡이는 시그널이랑 RSI 시그널이랑 좀 헷갈리시는데 RSI 시그널은 아래에서만 뜨는 거예요. 여기 아래에서만 뜨는 거고 S2 여기 숫자가 붙은 애들은 캔들에서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들 시그널이랑 RSI 시그널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S2가 떠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졌는데 RSI 시그널 L이 떴대. L은 뭐라 그랬어요?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야 가까이 올라간다. 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고야를 뚫고 올라갈 수는 없었던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시바진 오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S2가 뜨고 42번 문제 S2가 뜨고 고야 라인 아래 캔들이 있고 SB에 RSI 신호까지 S가 떴대요. 이평선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40번 문제랑 반대 문제죠.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고 가격은 내려간다. 그죠? 여기 S2가 떴어요. S2가 떴는데 S2가 뜨면서 RSI S가 떴죠. 그러니까 당연히 S가 떠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힘이 강한데 그 밑에 S까지 다시 또 떴어요. 그러면 밑으로 빠지는 애들 힘센 둘이가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이 빠지겠죠. 그럼 가격이 빠지면 7시간의 평균 값들도 낮아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흰색 이평선이 꺾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역배열로 바뀌는 거죠. 흰색이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요렇게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면서 가격은 내려간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정말 쉽게 생각해서 S와 S가 만나면 많이 빠지는구나. L과 L이 만나면 많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덜 헷갈리실 거예요. 자, 경신이와 조회는 행보가 짜증이 난대요. 행보 진짜 짜증나죠? 행보일 때 시그널이 자주 바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도 세력이 비등비등하여서 조금만 한쪽으로 기울어도 계산값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틀린 게 아니라 캔들의 값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계산값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을 때는 우리는 행보 때 거래를 안 하시면 돼요. 거래를 안 하시고 행보가 얘가 얼마나 긴지만 유심히 살펴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51번 문제 행보일 때 시 빠진 오고는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행보일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위트솥 하트롱은 이거 제가 지운다고 지웠는데 안 지워졌었네요. 그러니까 위트롱 하트숏이라기보다는 트렌드 상단에 스마트 차트가 S가 떴을 때 트렌드 하단에 스마트 알람이 L이 떴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BB 라인이나 바이 셀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행보장일 때 이동평균선과 BB선들의 특징은 어떻게 돼요? 행보장일 때는 얘네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행보장일 때는 당연히 간격이 좁아지고 고야 라인 가까이 모여요. 그 행보일 때는 잡아요. 7선, 20선, 60선, BB까지도 다 이렇게 쫙 모여들죠. 이렇게 모여들 때는 그냥 멀리서 그냥 봐도 멀리서 보면 완전 행보이지만 가까이 봐도 얘네들이 다 한 군자리로 몰려있기 때문에 캔들들이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는 저희가 이제 되도록이면 거래를 안 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이제 우리한테 더 유리할 거예요. 나중에 하시다 보면 거래를 행보 때는 잘 안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행보장에서 급락 급등으로 시그널이 변할 때 이동평균선과 BB선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모여 있다가 이렇게 다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BB선도 모여 있고 여기처럼 7선, 20선, 60선도 다 모여 있다가 갑자기 행보 끝에 행제가 온다고 갑자기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 그림에서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면은 어떻게 돼요? BB나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수구가 쫙 모였다가 갑자기 확 퍼지면 그때는 방향을 정해졌구나. 얘가 올라가는 방향, 내려가는 방향으로 정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추세는 무엇이며 EX 추세를 알아보는 7가지 방법은 코인 가격이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우리는 추세라고 해요. 한번 오르는 코인은 계속 오르려고 하고 내리던 코인은 더 내려가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의 트레이딩을 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세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저희 실전 트레이딩 7단계를 보시면 매시간 정각 5분 전에 변동 시그널을 체크를 하고요. 매시간 정각 1분에 비트 방향을 체크를 하고요. 매시간 정각 1분에 텔레그램 알람 롱숏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매시간 정각 1분에 고야 시세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매시간 5분에 스코어 고야 체크를 하시면 돼요. 요 고야 시세는 코인 시세를 말을 하는 거예요. 매시간 5분 마켓 도미넌스를 체크하셔야 되고 매시간 10분 고야 도미넌스를 체크를 하시면 지금 방향이 숏으로 가는구나, 롱으로 가는구나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방향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포지션만 안 잡으시면 되세요. 자, 장대 양봉이나 음봉이 나오고 L2나 S2가 떴습니다. 원래 기본 원칙은 시바진 5고지만 7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진입 시점을 잡는다면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나 음봉이 나오고 L2나 S2가 떴대요. 그러면 고야란이 확 꺾여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L2가 떴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L2 끝에 캔들 종가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사냐? 그럼 앞캔들의 절반이나 앞캔들의 절반쯤에서 사시거나 아니면 작은 캔들 선의 개의 절반쯤에 사시거나 아니면 7 이평선 3ML을 눌러봤을 때 7 이평선 자리에서 이제 롱을 거시면 되시겠죠. 고야 라인이 45도 각도로 완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RSI 신호가 S로 바뀌면서 고야 라인의 캔들에 맞았습니다. 고야 라인에 캔들이 맞았습니다. 진입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고야 라인이 이렇게 45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RSI S가 뜨면서 고야 라인으로 얘가 캔들이 내려왔대요. 그러면 여기서 딱 맞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시바진 오고 타임인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고야 라인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캔들이 내려오고 올라가고가 아니라 고야 라인이 45도로 꺾여서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었다. 그러니 쉽사리 빠질 수 없다. 추세라는 건 한번 정해지면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S가 떠서 잠깐 끌어내렸지만 고야가 지지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 그걸 맞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야 라인 45도 각도로 완전히 내려가고 있고 RSI 신호가 L로 바뀌면서 캔들들이 고야 라인에 맞았습니다. 진입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지금 제가 설명해준 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현재 L2 시그널 영향권에 있습니다. 롱 진입하기 전에 체크할 포인트 5가지는 첫째, SB 또는 로켓. 둘째, RSI 시그널이 S로 바뀌는지, 셋째, 장대의 음봉 캔들이 나타나는지, 넷째, 고야 라인 침범이 잦은지, 다섯 번째, 하이캐나시 음봉이 나타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그널이 바뀌는 전조 증상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지만 1.5단계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진입을 할 수 있겠죠.
이때는 진입을 멈추고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락 시그널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조중단 5가지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외우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옛날 차트를 보면서, 지나간 차트들을 보면서, 아, 진짜 여기 음봉이 뜨면, 아, L2여서 S2로 바뀌는구나. 아, SB가 뜨면, 아, 음봉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시그널이 바뀌는가, 그것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크를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트레이딩을 할 때, 음봉이 내려올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손절을 하실 수 있으시거나 아니면 관망을 할 수 있으세요. 아, 내려온다고 아싸 좋다 하고 시바진 오글 들어갔더니 갑자기 고야 라인까지 뚫고 확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통을 굵게 해서 장대 음봉으로 내려올 때 L2 시그널의 영향권에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시그널을 바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자꾸 눈에 익히셔야지 실질적으로 내가 트레이딩 할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자, 58번 문제. 일봉이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진이에게 물었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S2 시그널 영향권에 있고 숏으로 진입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5가지는 뭐지? 그랬더니 똑똑한 진이는 정답을 말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첫째, 아까 제가 말했던 57번과 반대죠. LB 또는 로켓이 떴을 때, 둘째, RSI 시그널이 L로 바뀌었을 때, 여기서 RSI 시그널 L로 바뀌었을 때는 고야 라인 가까이에서요. 고야 라인 가까이에서 L로 바뀌었을 때는 고야를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하는 거지. 고야 라인 저기 밑에 떨어져 있는데 L이 뜨면 고야를 맞으러 가니까 시바진 오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째에서는 RSI 시그널이 고야 라인과 매우 가까이 있을 때 L로 바뀌면 고야 라인 침범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전조 증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장대 양봉 캔들이 떴을 때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상황인데 갑자기 양봉이 쫙 뜨면서 올라갈 때 그러면 고야를 침범하면서 확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때도 전조 증상이죠. 그리고 고야 라인 침범할 때, 잦은 침범. 우리가 장대 양봉, 장대 음봉, 긴 것만 생각하다가 잔잔바리로 아주 작은 캔들들이 고야를 침범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전조 증상이에요. 근데 뿅아리 쌤들이 처음에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때가 뭐냐면 S2의 L이에요. 그래서 고야 라인 위에 캔들들이 살짝 위에 있어. 고야 라인 살짝 위에 있거나 고야 라인에 걸쳐져 있어. 그러면 이게 분명히 행보고 전조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S2의 L이기 때문에 여기서 숏을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고야 라인 침범이라고 아예 그 캔들의 모양 자체를 외우시는 것도 더 도움이 돼요. 아, 요때는 진짜 들어가지 말랬지. 갑자기 음봉, 양봉이 나와서 시그널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 고야 라인 잦은 침범들은 피해야 된다고 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캐나시 양봉은 자, S2 시그널인데 하이캐나시 그 버튼을 딱 눌러보면은 S2 시그널들은 캔들들이 빨간색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캔들들이, 가격들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이캐나시를 딱 켰더니 얘가 파란색 양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하이캐나시가 양봉으로 나와 있으면 갑자기 가격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추세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추세가 바뀌는 이 양봉이 한 개가 아니라 두세 개가 있다면 확실하게 바뀌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야 라인 침범이 전조 증상인지도 잘 헷갈리고 이게 시그널이 L로 바뀌었는데 얘가 고야 라인으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도 잘 모르겠고 장대 양봉이 다시 고야 밑으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시
다시 고야를 위로 올라갈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 때 하이케나시를 딱 켜보면 반대, 내가 분명히 음봉을 봐야 되는데 양봉이 3개 정도가 생겼다면은 아, 시그널이 바뀌는 전조 증상이 3개가 약간 아리송했는데 얘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때는 관망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자, 여기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고야 라인 근처에서 RSI, LS 시그널이 떴을 때, 고야 라인 근처에서 장대 캔들이 떴을 때, 고야 라인 근처에서 하락 추세 캔들이 생성됐을 때, 고야 라인 근처에서 SB나 LB 로켓, 고야 라인 수시로 침범 또는 안착. 그러니까 우리가 행보 때 제일 많이 고생하는 게 고야 라인 수시로 침범 또는 안착이죠. 요때만 조심하셔도 다른 것들은 확 크게 다가오거든요. 전조 증상이. 근데 고야 라인 수시로 침범은 확 크게 안 다가와요. 처음에는. 그래서 빨리 거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요것만 잘 지켜주시면은 아마 수익이 조금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모의고사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요. 여러분 오늘 오늘도 주무시기 전까지 성투하시고 내일도 성투하시고 우리 되게 기쁜 마음으로 본사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